예쁘게 해주가 문제죠. 우리 실전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과자 먹으면서 시험 보거나 음료수 편하게 마시면서 시험 보거나 이거 하면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때. 여기 두월 모의고사인데 똑같이 좋은 현상을 나타내면 진짜 큰일이에요. 난 시험 때는 안 그러겠지 생각하지 말고 한 번 한 번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실전이다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하는 게 좋고 그 화장실도 특히 국어 시간이 제일 문제거든요. 국어 시간에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20대 생기면 갔다 와야 되긴 하는데 그 감독관분이 막 따라오고 그래서 지키다 다시 이렇게 가고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10분 정도 손해가 나면 엄청 심리적인 타격이 커. 내가 그냥 마음이 약간 무너진 거야. 국어는 5분도 소중한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안 되니까 그런 거 컨디션 관리하는 것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아침에 뭔가 우유 같은 거 안 마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자기 나름. 컨디션 조절 잘 해봐. 내가 볼 때 15번이 되게 어려워. 15번이 되게 어려워서 15번은 어? 일단 좀 어려웠어. 잘 듣던 분들은 질문해줘. 22번? 예, 21번. 14번? 어제는 15번 해설을 안 했는데도 시간이 빡빡한 거예요. 28, 29. 잘 됐어요? 14번 7번 14번보다 더 어렵고 12, 13번 괜찮아. 13번. 13번? 그냥 빼서 오늘 이렇게 해볼까? 21번 학교 30번만 하면 괜찮아. 28번 괜찮아. 여기 140 있을 거예요. 바로 140. 바로 해볼게. 이 12번 문제는 부등식 좀 주의하면서 나눴어야 되는데 침착하게 했어. 괜찮아?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뭐냐면 시그마 K는 1을 그냥 공식으로 풀어도 돼. 공식으로 했을 때 부등식 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해서 n까지의 AK분의 16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첫 항이 아래 3승분의 A4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잡았을 거야. 그치? 그러면 대입을 했을 때 얘네들이 대칭적인 구조가 나오는 걸 잡아볼 수 있어요. 네, 얘부터 봐봐. 요거 보면은 얘 처음에 R3승분의 4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R 제곱분의 4지. 점점점점 뭐 이렇게 가면서 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한번 써볼까? 계속 가서 4R 제곱, 4R 3승 이런 식으로 간다면 4R 4승 이렇게. 요거는 이것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반대로 R3승분의 4를 대입한 게 첫 항이야. 그러면 그거는 4R 3승부터 시작이거든. 4R 3승, 그다음 이거 공비가 R분의 1로 바뀌었죠. R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4R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마지막에 R분의 4하고 4R제곱분의 4 플러스 R3승분의 4까지 이렇게 가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똑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똑같으면 안 되지. 여기 7번째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랐을 때 정답이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얘보다 얘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맞고 여기 이거는 얘가 오히려 더 커진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 근데 13번 문제는 맞췄다라고 하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맞았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기출을 계속 풀면서 연습했던 것들을 좀 적용을 해봐야 되겠어.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은 함수가 여기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간다는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왔지. 직선이 지나갔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여기 이 넓이를 a라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넓이를 b라고 준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이 1일 때 뭐 m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우선 여기 1,1인 거니까 y는 기울기 모르지. mx-1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적분을. 그 다음에 요게 0일 때 그 적분하려면 저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요거 0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x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x 값은 여기서 1-n분의 1, 이런 식으로 잡힌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 내가 중요하다고 표시하고 다시 정리를 해줄게. 이 관련 문제들 좀 계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빠르게 풀려고 하면은 두 가지는 기억을 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첫 번째는 뭔가 어떤 넓이끼리에 차가 주어져 있을 때 요거는 정적분을 한꺼번에 그 구간을 할 수 있나? 를 꼭 확인을 해보라고 얘기했지. 그 넓이에 차가 주어져 있을 때 정적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나? 두 번째는 어떤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 부분을 끼워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요 스킬을 생각을 했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 플러스 b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를 이런 거 있죠. a 플러스 c 플러스 b 마이너스 c 뭐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이 관련 문제들을 원활하게 풀 수 있다 얘기했던 거고, 되게 전형적으로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오늘 이거 풀면서 여기 삼각형에서 이만큼 빼고 여기 또 이만큼 적분한데 이만큼 빼고 이렇게 했으면 돌아가서 푸는 거라고. 돌아가서 그거를 조금 더 빨리 푸는 방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주냐면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냥 가서 여기 이 부분을 넓이를 이렇게 C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이렇게 붙여주면 어떻게 구할 거냐? 작전을 이렇게 짜는 거지. 여기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그러니까 여기 a 더하기 b는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써보자. a 더하기 c 지금 b를 구하려 했지. 그치? 근데 a에다가 c를 더하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여기 삼각형의 넓이지? 이게 삼각형 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b 빼기 c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b 빼기 c면은 0부터 해서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된다. 정적분을 직선에서 곡선을 빼면 되겠지. 직선에서 곡선을 빼면은 그대로 정적분을 할 수 있는 값인 거니까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머지는 생각할게요. 해보면 그럼 여기 a 더하기 c 빼보면은 a 더하기 c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0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니까 바꿔야 되지. n분의 1 마이너스 1에다가 높이가 1이야. 높이 1 거니까 1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치? 그래서 이게 2n분의 1 마이너스 n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하기로 했던 거 정적분을 보여줘. b 빼기 c를 구한다고 생각해주면 이거는 0에서 3까지 한 다음에 직선에서 곡선을 빼야 되겠지. x 빼기 fx dx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때 이 fx라고 하는 거는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9분의 1이었으니까 9분의 1 하고 0 한번 지나가고 x 마이너스 x 빼야 돼요. 빼기 함수를 만들어서 이게 9분의 1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을 써주면 돼요. 그치?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여기서 3까지 돼서 x에서 얘를 빼 x 마이너스 9분의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이렇게 좀 써주는 거예요. 그치?
넘기면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정적분을 하면 돼. 정적분을 하면 되는데 요거 좀 빠르게 계산하는 거 소개를 해줄게. 이때 일단 요거는 우리 A 더하기 C는 다 정답 내는 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면은 이게 얘 2L분의 1마이너스 L 하고 더하기 요 계산 결과가 4분의 1이 나와. 4분의 1이 나와서 이제 더하기 4분의 1 하면은 1이 다르면 이제 N값이 나와서 정답이 나와. M은 5분의 2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면 돼. 그치? 근데 정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래도 할만한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1로 바뀌었다고 해봐. 그러면 3 한 번 대입하고 1 한 번 대입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치? 그리고 약간 계산 실수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1만큼씩 평행 이동해도 괜찮아. 0으로 바꾸고 2로 바꾸고 어차피 정적분 넓이의 값은 똑같은 정적분의 값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 평행 이동을 하는 방법이 있다. 0이라서 다행이었어.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아예 계산 실수를 나는 하기 싫고 빠르게 풀고 싶다고 하면은 이거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는데 내가 항상 뭔가 공식을 실전 개념 관련한 공식을 알려줄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내 시험 때 헷갈리지 않을 공식을 알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 근데 알고 있고 적용을 좀 해보면 되게 빨라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번 도움을 받아봐봐. 일단 이건 알고 있지. 우리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S 구하고 싶다면은 S는 몇 분의 1이야? 이거 앞에 몇 분의 1 들어? 2차 함수 6분의 1 들어갔어. 와, 12분의 1. 너무 오랜만이야. 1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이렇게 L이라고 본다면은 L의 몇 승이야? 이것도 선수야?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12분의 1에 L의 4승, 그렇지? 근데 이제 앞에 처음 차이가 수 A면 A 붙여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2분의 A 곱하기 L의 4승이야. 요거는 이건 2학년 때 했던 거잖아. 그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요거 말고 사실 우리 3월달 모의고사 본 이후에 한번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거의 까먹었을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S1이라고 보고 S2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세 가지 공식을 알려줄 건데 세 가지가 다 각기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일단 알파부터 해서 감마까지에 대해서 fx, dx를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적분을 하고 싶어. 그치? 근데 주의할 거는 이렇게 다 x축에 쌓여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정적분을 하려고 하면은 12분의 a를 똑같이 쓰면 돼. 그렇죠?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길이를 이렇게 잡아볼까? 여기 L1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이쪽을 L2라고 잡고 이렇게 계속 잡아주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한꺼번에 한다 생각해. 이거에 4승이 아니라 3승을 써줘. 왜냐하면 뒤에다가 뭔가 한 번 더 곱할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승 곱하기 L 구조라고 보면 되거든. 3승 곱하기 L. 그러니까 4승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까먹지 않을 게 3차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4차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애초에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6분의 1 곱하기 L의 3승이었잖아. 걔는 2차를 적분했기 때문에 3차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여기에서 어렵지 않은 게 이게 플러스가 될 요소고 이게 마이너스가 될 요소지. 정적분을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L1 빼기 L2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정답이야. 한번 적용해볼까? 여기다 적용해보면 1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9분의 1이지. 마이너스 9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여기 0에서부터 3까지였잖아. 0에서부터 3까지면 그냥 이거 3의 3승 쓰면 돼. 3의 3승 쓰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1,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1을 써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부분이랑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여기 1이고 지금 여기가 이만큼 긴 거잖아. 길이가. 그치? 그래서 1 빼기 이거 계산하면은 정답이 12분의 1 곱하기 27이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은 4분의 1이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지. 전적분을 한꺼번에 하는 거 좀 몇 번 적용해보면 까먹지 않을 수 있어. 적어도 수능까지는 까먹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저 S1 단독으로 구한다 생각하면은 이것도 12분의 1. 12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이 구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거기를 산수하면 돼. 거기 산수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에러 자기 자신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뭘 써주냐면은 2 곱하기 L2를 써줘요. 이렇게. 근데 이거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그 국어나 영어에서 자기 자신은 몇 인칭이야? 1인칭. 1인칭. 자기 자신은 1인칭인 거고, 그 다음에 너는 몇 인칭이야? 2인칭. 너는 2인칭이다. 이렇게. 이게 나는 1인칭이고 너는 2인칭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까먹지 않을 수 있어. 괜찮지? 이거 S2도 마찬가지지. S2도 12분의 A하고 이번엔 L2가 주인공인 거야. L2에 상승하고 거기다가 이번엔 L2가 1인칭인 거고 그 다음에 L1이 2인칭.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리고 참고하고 이따가 관련 문제 한번 내가 오늘 보충자를 준비했거든. 거기에 한번 적용할 수 있도록 해봐. 14번으로 가보자. 14번에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이 길이 관계들을 먼저 파악을 해보면 우선 여기 3이고 여기 2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C랑 AD랑 같다 했으니까 여기도 2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CD 대 CE가 1대 4로 했으니까 여기 K고 여기 4K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지.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14번 문제를 이 수선을 안 잡아서 못 풀었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고양이 어떻게 체크를 해놔야 돼. 왜냐면은 그냥 길이가 같다만 봐도 사실 이등변 삼각형인 거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대놓고 AC랑 AD랑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알려줬을 때 이 수선을 쓸 확률은 99%를 해봐. 거의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려놓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내려놓고 시작하기. 그다음에 우리 많이 연습했던 대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의 비를 줬으니까 그거는 사인 법칙으로 연결시킬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인 법칙으로 봤을 때 각들을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 세타로 된다면은 여기도 세타로. 근데 세타면 여기 파이만은 세타고 여기도 파이만은 세타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 사인 법칙 내가 여기 안 써도 보이는 게 있거든. 이 사인 파이만 세타분의 얘는 사인 파이만 세타분의 얘인 거 이렇게. 그 내가 식을 안 써도 생각이 자동으로 난다라고 하면은 이 BC 대 얘가 1대 2라고 하는 사실 파악할 수 있지.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걸 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마무리만 해볼게. 이 삼각형에서 이 사인 법칙 쓰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이 정의돼 있으니까 뭘 할 거냐? 여기 A, B, C, D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 ACD에다가 사인 법칙을 써. 사인 법칙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정의했으면 코사인 값이 나오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K인 거야. 그치? 2분의 K 이렇게 코사인 세타. 좀 뭐야? 지 괜찮아? 이해했어? 얘 지금 4분의 K라고. 4분의 K 이렇게 잡아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부호가 바뀌겠지. 마이너스 4분의 K다. 이런 것도 좀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전에 했던 대로 사인 법칙을 써주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그 다음에 여기 BC의 K는 2R이다. 이렇게 지금 둔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A2의 K는 얘는 이 R이 2배가 됐기 때문에 4R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 대 얘가 BC 대 A가 1대 2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 BC, A는 각각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거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여기 삼각형에다 코사인 법칙 쓰면은 BC의 제곱하고 3의 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그치? 그 다음에 A의 제곱은 A의 제곱은 하고 역시 똑같이 쓰면은 2의 제곱 플러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4K 곱하기 코사인 이것도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K 그럼 BC 제곱과 A 2제곱이 K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게 계산해주면 여기 2분의 5K 제곱 플러스 9가 되고 근데 이 밑에가 20K 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 그치? 그래서 얘 대 얘는 1대 4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K 값이 나와서 정답이 나와. K를 이런 데 다시 한번 대입하면은 여기 값에 다시 한번 R 값에 대입하면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이 BC는 이하였잖아.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하면 BC 값이 나오면서 정답이 나와. 그치? 우리 아침에 이 정도 분위기면은 현장 실제 수능 시험장보다 훨씬 내가 안정적인 편이라고 생각해. 안정적인 편이거든. 반대로 얘기하면 약간 신경 쓰이는 빌런이 있을 수 있어. 시험장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신경 안 쓰고 풀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빠르게 감독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런 것들도 미리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예전에는 시험 볼 때 약간 일부러 막 부산하게 막 이렇게 이런 소리 내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현장의 분위기를 다 주려고 노력을 했거든. 언젠가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내가 하면은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웃으면 좀 화가 나야 되니까. 야, 이러실 수가 있어요. 배우도 괜찮지. 어쨌든 그런 상황들도 미리 시나리오를 좀 그려봐봐. 나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옆에서 컴퓨터용 사이먼으로 수학을 풀면은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 있어요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많은 중이라 그 찍찍찍 소리가 엄청 좀 힘들거든. 그럴 때는 그치 그렇게 해서 계속 푸는 거지. 여기서 그런 거 있으면 진짜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들도 생각해봐야 돼. 비방 같은 걸 하나 사야겠어. 제1외국어를 같이 신청하면 좀 더 분위기가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근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약간 낭설이 낭설이 살짝 좀 그래요. 내 선택감을 그걸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우선 21번을 먼저 풀어볼게. 지금 좀 말이 안 돼. 말이 안 21번? 근데 21번은 되게 좋은 문제고 우리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좋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게 모든 실수 F에 대해서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 F'의 0은 3이고 그 다음에 F 사이 값은 좋아요. 문제에서 물어봤지? 근데 이제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합성함수를 대입해서 다시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는 없다를 얘기했지. 수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미적분은 물론 미적분도 아닌 경우도 많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 대응관계로 생각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계속 별표를 쳐주고 있어. 합성함수는 대응관계로 합성함수는 그리고 수능에 꽤나 자주 나오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대응관계라는 걸 봤을 때 일단 요 는을 봐요. 근데 모든 실수 fx에 대해서 fx보다 얘가 항상 작고 나갔다를 얘기했으면 같은 상황이 있겠지. 그러면 그때는 여기 이렇게 세모라고 쳐봐. f 세모가 지금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장을 한 거야. 그럼 이 세모값이 최소값이라는 거는 자차함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극소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
그거를 먼저 잡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그치? 거기다가 최고 차이 개수도 보장이 돼. 양수야, 음수야? 양수일 수밖에 없어, 음수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극소 지점이 있는 상황인 거니까 최소값이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째는 x는 fk. 요 x를 얘기하는 거야. x는 fk 지점에서 여기에서 최소값이다. 최소값을 찾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fx의 최고 차이 개수가 상 개수가 양수다.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 그럼 이 문제는 조건 분석이 되게 간단했던 거야. 여기서 그냥 스텝 1은 끝났어. 스텝 1은 끝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바로 그래프 추론을 해주면 돼. 그래프 추론하는데 좀 특수한 상황을 봐볼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참수가 이렇게 W 모양이 됐어. W 모양이 돼서 뭐 이렇게 돼. 라고 하면은 이게 의미를 정확하게 이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 뭐냐면은 여기 공동 1등을 잡아놓은 거거든. 최소값의 공동 1등. 최소값의 공동 1등을 잡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 이쪽을 이렇게 베타라고. 그러면 이 알파 얘가 FK가 알파입니다. FK는 알파. 그 다음에 FK는 베타를 만족시키는 이 K 값들을 찾는 게 최종 목적이야.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알파를 y는 fx랑 y는 알파 이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x좌표가 k인 거잖아. 그렇게 본다면 이 알파를 가로로 선을 연결시켜야 돼. 여기 베타는 가로로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 그치? 이 그래프 두 개 그릴 필요 없이 하나에다 그려서 설명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알파 베타를 그릴 건데 이 교점의 개수를 한번 관찰해보자. 이거 하나도 없지. 여기 극소를 동시에 지나가면 두 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4개가 되는 거고 여기 3개 그 다음에 여기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전체 x 값이 다 k 값이 뭐라고 했냐면 k는 -3과 0과 2라고 이렇게 해요. 3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거 무조건 선 2개는 그어야 돼. 알파벳. 그치? 선 2개 연결시켜서 합한 게 3개가 되려고 하면은 그때는 조합이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 그치? 그렇게 생각해주면 무조건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3, 0, 2 쓰면은 안 된다는 거 보이지? 두 가지 점에서 안 돼. 일단은 대칭성이 깨졌어. 말이 안 되지?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야. 이게 f 프라임 0이 0이기 때문에 또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잡고 넘어갈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보냐면은 얘도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많이 갔어. 이런 식으로 갔다. 뭐 여기 미분결수 0이고 아니고 상관이 없어. 갔으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공동 1등의 개념이 아니라 이 극소 지점 최소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치? 근데 여기다 선을 한 번만 그어가지고 교점에 들어가는 x좌표를 찾아야 되는 건데 최대 2개밖에 안 나오지. 2개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2개 초과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 상황 안 된다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는 뭘 해봐야 되냐면은 이 극소가 2개가 나오긴 하지만 걔가 값이 다른 형태 이런 형태를 지금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은 여기서는 이제 선을 그어볼 건데 여기 이렇게 연결시켜. 이거 일단 이 부분이 알파야. 알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 부분이 얘 이렇게 한 개, 근데 여기 이렇게 두 개. 근데 이거 해볼 필요가 없거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어차피 한 개 그어서 3개가 만들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한 개 그어서 교점이 3개가 되려고 하면은 그 상황은 여기 이렇게 되거나 아니 이렇게 되거나 이제 2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후보를 다 적어보는 거야. -3, 0, -3, 0. 둘 중에 되는 거 있을까? 있어 없어? 다 안 되지. 얘는 미분결수가 0이라서 안 되고 얘 0에서 미분결수 임수지. 양수가 아니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해. 그럼 그때는 알파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어보는데 여기 이거 후보 여기 이거 후보 잡아가지고 여기다 또 선 써보면 -3, 0 -3, 0 써보면
되는 거 있지.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0에서 미분계수 지금 양수인 거니까 이 상황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가 2단계. 그래프 추론이 이제 끝나. 하고 이제 식 세워서 마무리하는 게 3단계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지. 그래서 그거 계산만 하자. 그냥 이 합성함수에 대한 두려움을 약간 힘들거든. 봤을 때 마음이. 근데 침착하게 세모 치는 습관 들여. 세모 쳐놓고 나서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보이는 게 있다. 결론 내볼게. 여기 알파거든 이 부분이. 우리 요거를 선택하기로 했지. 이게 이 부분이 다시 알파예요. 알파인 거니까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세워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fx에서 알파를 빼. 이 함수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그리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지금 이렇게 식을 써주면 돼. 그리고 앞에 개수를 보니까 a를 이렇게 써줘. 그 다음에 문제에서 f 프라임 0은 3이라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3이라고 볼게. 그러니까 3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대로 미분을 해서 적용하면 되겠지. f 프라임 하면은 다 전개하지 말고 지우고 응대하면 되지. 0 대입하면은 3a에 4 곱한 거니까 12. 근데 그때 얘가 3이라 했으니까 따라서 이 a 값으로 하는 거는 4분의 1인 거야. 이렇게 해서 써줄 수 있겠지. 그래서 알파 값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지. f 프라임 x가 4분의 1에 x 플러스 3에 x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건데 요거 fx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건데 요거 미분했을 때 이제 0인 지점이 문제를 보면 되죠. 미분했을 때 0인 지점들을 본다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여기 후보가 3개거든. 미분해서 0인 지점들은 하나, 둘, 3개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알파인 거. 그래서 얘를 미분한 다음에 는 0인 x 값을 구해주면 그 x 값이 마이너스 2랑 4분의 3이랑 2인데 그 중에서 얘가 알파 값이다. 그러면서 다시 대입하면 정답이야. 그치? 이해했어? 저는 그냥 진짜 내부를 해야 돼. 이거는 하는 게 좋았어. 22번으로 볼게. 사진 다른 거 있어. 중요한 거를 알려줄게. 4 곱하기 5하기 일단 22번 문제의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은 22번을 안 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9월이나 수능에서도 22번 그냥 넘어가지 말고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22번급 문제가 사실 아니었어. 꽤나 많이 쉬었고. 그러니까는 안 풀었으면 일단 접근을 해봤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일단 가져가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계속 번호를 매겨주고 있어. 점화식 관련한 문제가 나오면 번호를 다시 한번 매겨줄게. 점화식의 구조를 관찰하라. 1번. 그 다음에 그 밖의 그 조건들을 보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봐라. K의 합을 구하라지. K 합. 결국에 K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구조를 보면은 점화식의 구조를 보면 이게 세 개 항 사이에 관계를 내세워봤어요. 어떤 기출 문제는 뭐 이런 것도 하나 지어져 있었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얘는
둘 다 색인 거고 두 번째는 이 주인공을 봐야 돼요. 이 주인공이 이 세 개 항 중에서 가운데 항이야.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구조를 먼저 그려보는 거였어. 그러니까 문제만 막 나열해서 풀지 말고 잠깐 쉬어. 딱 읽고 잠깐 쉬고 구조 확인하고 그다음에 묻는 게 뭔지를 보면서 동시에 조건들을 보는 거야. 근데 이거 끝에 뭐 A7이 얼마다, A10이 얼마다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역추적하겠다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고. 그치? 5항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거기다 첫 항을 대놓고 미지수를 줬어. 그 얘기는 정방향 추적을 하면서 그대로 얘까지를 K단식으로 나타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정방향으로 풀어준다라고 해서 정방향이 이겠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조건들 분석하면서 내가 1항부터 차근차근 해볼 생각을 왜 했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역방향이 좋을 때도 있고 정방향이 좋을 때도 있고 둘 다 되기도 하고 이렇긴 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방향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주면 되겠어. 근데 시작을 해보는데 이 1, 2, 3항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했더니 이미 2항이 살아온 정보가 있어. 얘가 지금 주인공인 거죠. 1, 2, 3항 사이의 관계에서는 저게 주인공인 거니까 바로 이거는 이 위에 줄에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15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인 거지. 4가. 그치?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해보면 A3는 마이너스 A2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A1 이렇게 식을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 식은 다시 한번 쓰면은 마이너스 4에다가 3K지 3K 마이너스 4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어. 그치? 근데 그 다음부터는 3K 마이너스 4가 15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경우 낭만했다 생각하면 돼. 그치? 이런 거보다 이런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거 우리 많이 풀었어. 키레분 같은 데서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 많이 풀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 키레분에서 풀었던 어려운 문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어. 해보면 요거는 일단 K 값은 3분의 1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황인 거니까 K는 6 이하의 자연수지. 이렇게 식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4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또 써보는데 마이너스 A3에 플러스 3 곱하기 A2 요 라인으로 가요. 왜냐면 K가 6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그 다음에 A 4, 3, 2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3항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대입해보면 3분의 19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3항 자체가 3K만 4가 15보다 작거나 같다면 여기 이 라인으로 가는 것을 풀려고 하는 거지. 이 라인으로 가기로 결심을 해놓고 나서 풀을 상황인 거니까 위에 쪽을 선택을 하면 돼. 그래서 해주면은 3 곱하기 A2를 했을 때 이 계산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3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계산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16. 근데 이 문제가 고마웠던 거는 그 다음 항을 또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어. 이 K에다 3분의 19 대입해보면 3이지. 요거 3분의 19 최대값 대입해도 3이잖아. 근데 6 이하의 자연수인 거니까 어차피 얘 지금 15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항을 바로 갈 수가 있어. 얘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 경우 또 나눌 필요 없이 5항을 바로 써주면 돼. 5항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A4에 플러스 3 곱하기 A3가 되는 거니까 이 계산 그대로 해주면 얘 마이너스 3K 플러스 16을 이렇게 대입하고 거기다 플러스 3 곱하기 A3는 3K 마이너스였지. 이렇게 좀 써주면 돼. 그래서 이 계산을 해주면 얘가 12K 마이너스 2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4 곱하기 5항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얘는 마이너스 3K 플러스 16에 곱하기 12K 마이너스 28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결론은 K 값이 3분의 7보다 작거나 또는 K가 3분의 16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니까 K 값은 1, 그 다음에 2, 6 이렇게 잡히는 걸 확인하는 거. 그치? 그 다음 거는 내가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아. 이제 3K만 싸가 15보다 이번엔 클 때가 없겠지. 요거로 지금 분단하면은 K 값이 3분의 19보다 클 때가 없고. 그치? 이거 똑같이 계산하면은 간단하게 계산하면서 정답이 K 값이 7, 8, 9. 그래서 이 세 개 더하면은 23, 13이 된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그치? 22번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안 풀었어.
전반적으로 나눠서 푸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사망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여기서 너희가 얻어갈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 22번 읽어보고 접근해봐라. 두 번째는 이 점화식에 관련한 문제 풀 때 신경 쓰면서 하기. 구조 파악, 그 다음에 알려준 조건과 묻는 것을 동시에 연결시켜 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가야 될까를 문제 공유해볼게. 이게 한 시간은 재수하는 걸 내신이 상대로 주셔가지고 모든 걸 맞아요. 아니 정시에서 그래도 5등을 맞아요. 원래 내신이 30분이 맞아가지고 감점 안 나가지고 5등을 맞아가지고 그러면 나는 무조건 노력해서 3등을 지금 절대를 읽고 절대평가상으로 먼저 배우는 했는데 절대평가상으로 C는 맞았는 거야. C는 안 돼. 그러니까 조백 모듈
그럼 난 어떻게 쓰는 거야? 재수를 벌써 동의가 안 되지. 재수가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재수 쓰는 거랑 문과밖에 없어. 아니면 이게 성적에 비해 낮은 이과를 가니까 그럼 결국에 난 문과 선택하겠지. 난 미친 네임 밸류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어차피 통합이 보니까 나눠서 안 돼. 근데 이렇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 학동 먼저 30번 문제 할게. 미적분하는 친구들 꼭 지금 리뷰노트 보면서 미적분 미리 정리해보고 그다음 내가 나눠준 보충자료 좀 풀어봐도 보충자료 왼쪽에 있는 1번 문제가 올해 3월달 교육청 문제였거든. 근데 그거 풀 때 아까 배웠던 삼각함수, 삼차함수 관련한 넓이 공식 같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해보고 거기 뭐 여러 가지 음수만 남기는 수열, 음수만 남기는 함수 이런 것들 좀 포함되어 있잖아. 한번 해보면 30번 문제 풀어볼게요. 30번. 30번 문제요? 아, 통계 문제가? 원래 순서가 원래 29번이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 약간 변주를 줬어. 근데 뭐 확통도 그렇게 바뀌지 않으려는 거죠. 수원 수투도 바뀌는데 통계를 좀 어렵게 내는 형태의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이 30번에 평균이 N이고 표준편차가 50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데 일단 이 문제를 읽을 때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f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을 있다. 근데 gx는 그냥 범위를 100-k에서부터 100+k까지라 주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만 했지 이게 정규분포라는 얘기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fx만 정규분포야. 그러면은 우선 이제 궁금한 건 정규분포를 한번 그려보자. 그려보면은 수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 정규분포에 평균을 안 줬지. 근데 우리한테 제일 궁금한 건 가족권이고 가족권을 읽어보면 100-k에서부터 100까지의 gx값과 fx값이 같다 이렇게 그러면 겹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100-k랑 100이 한번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통계 문제가 어려워지는 구조의 가장 큰 부분은 어디서 차지하냐면 경우나 문제야. 경우나 통계에는 경우나 문제가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100-k랑 100이 이렇게 m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이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세 개 중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가장 강조해주고 싶어. 경우를 잘 나는. 그러니까 100-k랑 100을 살펴보면 100-k가 이렇게 있어. 그다음 100이 이런 데 있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그때 문제에서 fx랑 gx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선택해야지. 그치? 근데 정확히 문제는 뭐랬냐면은 딱 범위가 100-k부터 100+k까지를 했고 거기다 gx의 그래프는 이 x는 100에 대한 대칭이라고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이쪽이 100+k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gx 그래프의 완성이에요. 이렇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왜냐면은 모든 확률일도 함수는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1이 되어야 되거든. 1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2분의 1이 될 수가 없어. 이미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점수가 2분의 1인 거니까 요만큼만 2분의 1일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두 번째, 만약에 함수가 똑같이 그려보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도 역시 평균 잡았어. 평균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100-k를 연구해서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지? 이 상태지. 100-k랑 100을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거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100인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 여기 잡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살려서 그려요. 그리고 나면은 100+k가 이런 지점 100+k가 이렇게 좀 지켜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서 둘러싼 부분을 파악해보면 이렇게 지금 파악이 돼요. 그치?
여기가 또 2분의 1일 수가 없어.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쭉 간 게 2분의 1일 텐데 이만큼 2분의 1일 수가 없어. 이것도 이제 안 된다는 상황을 알수 있어. 나 따라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이 100마이너스 K랑 100이 M을 끼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보도록 할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파악해 보면 데칼코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여기 M 이 있는 상황에서 100마이너스 K를 이 정도로 볼까? 100마이너스 K 100마이너스 K 놓고 그 다음에 100을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이렇게 둔다라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함수를 여기를 살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100 플러스 K를 만들어주는 100 플러스 K 이쪽으로 해볼까? 100 플러스 K 이렇게 깔고 나면은 함수가 여기서다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해놓고 나서 여기 이렇게 둘러싸인 의 넓이가 1이 될 수 있냐? 이거 이제 가능할 수 있지. 혹시 여기 이렇게 잘라봤을 때 여기 넓이가 2분의 1이고 여기 넓이 2분의 1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치? 그럼 바로 나와 있는 식들 한번 볼게. PY가 M보다 크거나 에다가 마이너스 PX가 100보다 크거나 이 둘이를 더했는데 그게 0.68이다 이렇게 근데 이 대칭성을 봤을 때는 어떤 구조를 생각해줘야 되냐면은 얘를 구역을 좀 나눠줘. 이렇게 구역 나누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꺾인 거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보는 거. 구역을 나누자. 이분이 진짜 이상한데 또 이렇게 본다라면은 여기 이름을 붙여줄게. 요 분을 A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 B. 그 여기도 B고 여기도 A겠지. 그치? 이렇게 설계를 해주는 거야. 해놓고 나서 보면은 여기 M보다 크거 같다. Y가 M보다 크거 같다는 Y 중심으로 M보다 크거 같다 부분. 이거는 B 더하기지. 아니지. B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M보다 크거 같은 거 지금 3개 구역 있잖아.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100보다 크거 같다는 여기 X를 중심으로 봐야 돼. X를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 이 밑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전체 2분의 1에서 B만큼을 뺀 거라고 볼 수 있어. 여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X 중심인 거니까 2분의 1에서 B를 뺐다. 얘는 2분의 1 빼기 B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A 더하기 B를 알고 있거든. 이 A 더하기 B가 얼마야? 얼마야? 아 이거 공략 있어. 이상이. 아니 그냥 2분의 1이잖아. 반쪽이잖아. A 더하기 B. 그치? 전체 확률 밀도함수의 반쪽인 부분인 거니까 2분의 1을. 그러니까 B 더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1 빼기 B를 뺀 거니까 2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2B는 0.28인 거니까 따라서 B는 0.34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B의 넓이가 0.341이면 뭘 바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요 지점 있잖아. 여기에 집값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 값은 0.341 보면 1이지. 얘가 집값이 1이다 생각했어. 그러면 바로 표준화를 해주자. 표준화 항공편차가 표준편차 50이라서니까 50분의 하고 그 다음에 100 빼기 M 한 개 1인 거니까 100 빼기 M 한 개 1인 거니까 따라서 이 M 값은 50이라는 게 평균이 50이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면은 Y가 이 K보다 작거나 때 값을 구하랬으니까 이 K 값만 구하면 정답이네 생각하면 돼. K 값만 구하면 그 K 값을 구하려고 하면 이 100 빼기 K 이런 지점들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저 A가 궁금하네. 여기에서 집값이 지금 궁금한 거야. 여기서 집값. 거기서 집값을 생각해 준다고 하면은 A를 보는데 A는 우리 계산할 수 있거든. 이 B값이 0.341이라고 하는 거 알았어. 얘가 0.341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넓이는 0.159일 수밖에 없어. 여기서 빼면 여기 0.159지. 0.159에 대한 집값도 여기 문제 나와 있죠. 0.41인 거니까
걔를 바로 활용하면 되는데 A에 대해서 이거는 음수 쪽에 있지? 50분에 100마이너스 K에서 M을 빼줘. 근데 M이 50이라는 좀 전에 밝힌 거고 요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시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4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요. 집값이 요 지점은 마이너스 0.4 여기 집값은 1 그치? 그러면 이때 K값이 나오잖아. K값을 정해주면 얘는 70.5가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70.5 그럼 이제 다 보였지? 마지막 계산은 P가 Y가 2K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는 다시 한번 계산해주면 이거는 141보다 작거나 같다는 풀면 되는 거야. 그치? 아 근데 이 문제 내신 건 30번이라서 그냥 마음 먹고 있어. 끝까지 우리를 좀 괴롭히는 게 있어. 이 X였으면 좋았을 텐데 Y가 14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 무조건 우리 X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 그거를 어떤 구조로 봐야 될까 생각을 해주면 141보다 작거나 같다. 이 141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그치? 우선 이렇게 한번 써볼게. 141은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근데 M값이 50이었으니까 여기 50이 나왔지. 50이 나왔으니까 여기 요 지점이 150. 141의 위치 보이지? 141의 위치는 이쯤이 됩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14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 넓이를 말할게. 그럼 결국 뭐 구해야 되냐면은 여기 이 넓이 이렇게 거래성 색칠해 볼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걸로 볼 수 있겠어. 그럼 여기 이거 좋네. 여기 2분의 1인 여기 2분의 1인 거고 여기 이 부분만 넓이가 얼마인지를 알면은 정답이다. 이렇게 좀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저기를 계산해주면 0.5 좀 전에 했던 대로 바로 써보면 0.5 먼저 쓰고 거기다가 이 P라고 하는 거는 100에서부터 141까지를 계산해. 100에서부터 100에서부터 해서 Y값이 141까지를 계산을 하면 된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역시 대칭성을 활용하면 141은 모르지만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그러면 무슨 구조인지 알겠지?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우리 뭘 보고 싶은 거냐? 여기 넓이 보고 싶은 거야. 여기 넓이 똑같은 거. 그렇게 옮기고 나면은 X에 대한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써주면 P값이 40을 빼면 59지? 59에서부터 해서 Y 100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때 우리는 이 Y값을 이제 겹쳤으니까 X로 바꿔도 된다. X로 그래프를 바꿔버리면 그 상황에서 바로 G값을 구할 수 있겠지. P라고 하는 거는 G 써주고 여기는 59-100하고 50으로 나눠버리면 0.18이야. 0.18 그 다음에 1 이렇게 지금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이 얼마였지? 0.34 빼기 0.18은 0.07 한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해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고 그치? 나머지 풀이들은 다 대칭성을 이용하고 넓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되고 사실 수원수투 공통문제 푸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이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확률밀도 함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돼. 고정관념? 정규분포해야 된다? 잘 읽었어요. Y는 정규분포가 아니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같이 있는 거 같이 왜 안 하고 같이 하냐고? 맞지? 찍는 거 한 3점 정도의 차이를 예상하는데 1점 정도 3점. 네. 그러면 내팀 수정을 0.4 그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었어. 근데 그러기엔 너무 표본이 작아. 우리가 표준 점수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약간의 지금 그건 있다고 생각해야 돼. 뭐라고 했지? 이적을 생각하고 없고 아니야 그건 아니고 공동 1등이면 이적이 1등이라고 봐야지. 같은 점수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징글징글하지 스크를 찾아보려고 이게 징글징글하고 수시간 주는 거 도는 공사 뉴스가 되게 좋았어. 진짜 눈이 나빠서 안 되는 거 나 진짜 개요. 아 그래? 저도 이걸 푸는데 이거 하고서 칠레이저로 무슨 해설감 같은 게 있거든. 그거를 듣는 그래서 좀 그치? 쓰는 이게 메모도 하는데 그치? 너도 이거 무지성으로 다 긋는 거지? 나 진짜 근데 쥐도 바로 이렇게 바로 입고 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이거 망한 거 보면 너무 재밌어. 시가 이렇게 깨끗해. 아니야? 근데 시는 확실히 그치? 눈으로 하지? 눈으로만 읽어도 되지? 그냥 또 그치? 그 사람은 시는 또 더럽게 근데 그렇지. 아니 있구나. 이 생각점. 유교종 진짜 가르칠 때는 보충자를 잠깐 풀어볼까? 보충자 신 한 3분 정도만 씌워줄게요. 1번. 알았어.
붙이는 거 해보자. 이것도 그렇게 완전 이런 거보다도 이런 거 좀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어. 이 친구는. 내가 풀어주는 문제 외에 다른 문제 좀 더 쉬운 거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걸 꼭 고치고 가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뭐 지금 30번, 28번 이런 거보다도 앞에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거를 꼭 마무리를 좀 짓고 1시 이후에 더 있어도 당연히 괜찮으니까 좀 더 해보고 가. 그러니까 그냥 해설만 듣다가 가면은 저희 실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좀 아쉽잖아. 이 정답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48이 나오는데 48이 이렇게 타이프를 왔어. 교육청 2027 21번 문제였어. GS는 0에서부터 X까지. 그래서 자주 나오는 형태의 함수. 우선 G0은 0인 거고 이제 미분해보면 G'X는 fx 마이너스 절대값 X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음수만 살리는 함수라 생각을 해도 되고 이 fx의 범위에 대해서 바로 나누는 거죠. 이게 2fx지. 그런데 fx가 0보다 작거나 작게. 그 다음에 fx가 여기 뒤에 0이라고 합니다. fx가 0보다 큰 같으면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G'X가 0일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이거 fx가 0보다 큰 같아야 된다. 이거 아시지? 문제에서 바로 이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fx라는 뭐 식을 써줄 건데 fx는 뭐를 인수로 가질 거냐면 일단 f형은 0이라 했으니까 x를 하나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가족권을 잘 해석해봐야 되는데 k보다 큰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0. 그 얘기는 뭐냐면은 k보다 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 fx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k보다 x 값이 k보다 큰 같은 지점. 근데 그 k의 최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그 상황에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함수가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k 값이 이런 데 있으면은 전부 다 fx가 0보다 큰 같다는데 그때 k 값이 최소값이 2래요. 그럼 그 2는 어디 있겠어? 어디랑 겹쳐? 무슨 여기가 이런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fx가 0보다 큰 같다 이렇게. 그럼 따라서 여기는 x-2를 하나 더 인수로 가지는 거고 나머지 하나를 모르니까 x-알파 이렇게 지금 잡아주면은 fx의 식을 공식도 완성시키는 거지. 하고 나서 문제에서 나조건을 봤더니 G2는 마이너스 8을 했으니까 G2는 그러면 G2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지.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G'X dx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냐면은 여기 요게 지금 G'X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된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맞지? 그럼 이제 알파의 위치가 어딘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알파가 0보다 큰 상황을 봤죠. 이렇게 지금 써주면 그때는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0 알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줍니다. 그치?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fx가 0보다 작은 쪽은 2배로 늘려라. 이런 거지 함수값을 이렇게 2배로 늘려라.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큰 같은 쪽은
다 0으로 쪼그라들어. 이렇게 지금 된 함수라고 했어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에서 2라고 했으니까 0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근데 G'X는 뭐였냐면은 G'X의 전체가 우리 지금 요거만 요걸 지금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여기다가 2 곱하기 fx를 지금 이렇게 대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2분만 보면 0부터 2까지인 거니까 2 사이 부분인데 얘는 어차피 0인 거니까 여기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8인지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여기 넓이가 4인지를 계산하면 되겠지. 지금 두 배로 확대가 된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4인지를 한번 봐보자. 여기 4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걸 할 때 아까 썼었던 식을 한번 연습해볼게. C분의 최고차의 개수 1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인공은 여기니까 2-알파의 상승 여기 길이 하고 그 다음에 나는 1인칭 그 다음에 너는 2인칭 이런 식으로 길이를 써주면 되겠지. 여기가 나고 여기가 너인 거니까 해주면은 바로 이 계산을 할 때 얘가 얼마가 되는지 4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지. 그러면 2-알파 여기 2알파 한 거니까 2 플러스 알파지. 그러니까 2-알파에 3승에 2 플러스 알파는 48이 될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해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막 정리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정규 수업 때 했던 걸 확인해보면 얘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인 거니까 함수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2에서 3중으로 가졌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1분이 마이너스 2 여기가 이렇게 지금 확인해. 그러면 그렇게 놓고 나면은 조금만 더 제대로 보면 이렇게 지금 갖다 하면은 여기 좀 전에 내가 잃어버렸지. 여기 얼마야? 자꾸 여기 x표 얼마야? 1차로 통과했고 3차로 통과했잖아. 마이너스 1대 3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여기 길이 구하는 거 바로 할 수 있지. 얘 곱하기 얘의 몇 승? 3승. 그 우리 이거 연습했었잖아. 우리 함수가 이렇게 가 있으면은 이 상황에서 잘랐을 때 여기가 3K고 여기 K면 여기 몇이라고 했어요? 27? K 4승. 외우지 말고 얘 세제곱 곱하기 얘 하나 하면 된다. 27 K 4승 해주면 여기 그냥 바로 1 곱하기 3의 상승인 거니까 27인 거야. 그치? 최고차계수 1인 거니까 그냥 거기서 끝인데 이 48이 될 수가 없어. 이 알파 값이 없다는 거를 바로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알파 값이 그러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그때는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갖다가 이렇게 지금 잡아보면 여기가 알파 0 이렇게 되겠지. 해놓고 나서 이번에는 좀 전에 했었던 것처럼 또 규칙을 적용해보면 0보다 크거나 쪽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배를 두고 이쪽 두 배를 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이 넓이가 4가 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12분의 1 곱하기 여기 2-0의 3승이지 하고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이 계산이 4가 될 수 있는지를 바로 이렇게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열어가면서 2 곱하기 마이너스 이게 4가 되는지를 점검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넘기면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는 이쪽으로 가면은 4 곱하기 8 4 12분의 8 4 3분의 2분의 3 4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해주고 다시 또 1을 나누면은 1 마이너스 알파가 3이야. 이렇게 1 마이너스 알파가 3인 거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 성립되겠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 알파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그대로 전달이 돼요. 참고로 이거 안 될게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알파 값이 0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냐면은 0에서 지금 접한 거거든.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0에서 꼭 여기 2분이 2가 되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여기 넓이가 4가 될 수 있는 자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12분의 1 이거 2에 상승하고 나 그다음에 너 이렇게 지금 보면 되는 거고 그치? 사실은 이걸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공식이야. 이거 2분의 1 사승은 알고 있는 거. 여기다 2 대입하면은 4가 안 나오지.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괜찮지? 그러니까 한번 더 넓이고 적용해보고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좀 변형 문제니까 그거 한번 더 풀어보면 되겠어. 그 답지는 올려줄게. 미적분 설명을 좀 할게. 15번 나를 꼭 풀고 싶다고 하면은 일단 리비노트 한번 확인해 봐. 근데 리비노트 보면은 뭐 여기서 약간 이런 수도 있는데 한번 그래도 보면서 이해하려고 해봐. 내가 설명해 줄게. 그거는 15번. 아니 뭐그 정도는 아닌데 좀 복잡해 것 같아서. 그냥 찍고 글씨를 끝이 아니야. 너무 불시하게 확 진짜 뭐 말을 경솔했네. 뭐 빠르게 쓰셨어요? 원래는 잘한 거. 근데 그게 빠르게 버리는 것도 능력 아니야. 근데 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이거 있지. 그거를 이용하는 게 계속 핵심이야. 그 관련 문제. 이거 안될 것 같으면 빠르게 버리는 것도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하지. 1분을 바꿨는데. 응? 1분을 바꿨는데. 뭐 했다고? 1분을 바꿨는데. 아, 안 돼서 넘어갔어. 이거는 좀 원래 15번이 저런 정도의 문제예요. 15번이 요새 되게 어렵게 나와. 원래 15번이 22번 객관식 중에 가장 어려운 거야. 그 확통이나 아니면 앞에 지금 수원수투 더 빨리 좀 질문 많이 하고 싶으면은 그 가운데 교실 와서 선생님께 질문하면서 아니면 여기 확통 계속 하면은 내가 노래에서 설명해 줄게. 오단부터 가서 일단 미적분은 팍토하는 친구들 그 리뷰노트 정리하거나 아니면 리뷰노트 정리하거나 오답노트 나눠줄 테니까 오답노트 나눠줄 거야. 내가 너무 영어 이거지? 아,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나 그냥 그렇다 치면 나도 할 말 없어. 그렇다 치면 아니 나 진짜 할 말 없어. 7번 틀렸다 7번. 나 진짜 할 말 없어. 비슷해. 어차피 똑같은 점수 틀린 거. 이란 남들. 선생님 옛날에 진짜 이걸 안 까먹으시네. 네, 까먹으시는 분이 인생은 똑똑해. 일단 내가 봤을 때는 미적분은 28, 29번 두 문제가 중요했고 특히 29번 잘할 수 있어요. 미적분 29번은 이 급수 관련해서 구간을 나눠서
특히 등비수열에 관련해서 등비수열 값이 점점 떨어지다가 어떤 선을 통과해버리면 갑자기 상수로 바뀌는 이상한 거지. 이게 기출에서 계속 이런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29번 문제는 철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29번 문제를 한번 먼저 봐볼게요. B에는 이거 또 나왔어. 2분의 AN 플러스 3 그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이렇게 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범위 잡아서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급수가 N을 표현해서 범위까지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 10 곱하기 얘를 그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확인할 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거 수렴했으니까 AN의 공비는 0과 1 사이다. 이거 이제 먼저 확인하고 출발할 수 있겠지. 양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아니라 0부터 1 사이라고 먼저 작게 잡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우리가 그대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면 얘 범위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지. 3이 될 때가 있고 AN이 될 때가 있고 AN만 3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AN이 3보다 크다 때 이렇게 돼요. AN이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을 봐보면 뭐가 있냐면은 첫 항이 얘 당장 첫 항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합이 얘는 30이고 요거는 합이 8이잖아. 근데 BN과 AN은 분명히 겹치는 점이 생기는데 이게 처음부터 AN 값이 첫 항이 3보다 작아. 3보다 작아버리면 BN도 계속 똑같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낼 리가 없다. 애초에 값이 다르죠. 값이 다르니까 이 첫 항은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먼저 잡고 시작을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그 정도 추론을 먼저 하고 시작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R이 0보다 큰 거는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라 모든 항이 양수라 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주냐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추론하는 건데 이게 되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야. 기출에서 얘가 점점 R이 0과 1 사이일 때 쪼그라들면 오히려 기출의 아이디어보다 좀 더 쉬운 수도 있어. 왜냐면은 기출에서는 얘가 이렇게 줄어든 형태가 있거든. 이렇게 공비가 공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줄어든 형태가 있다. 근데 얘는 일관적으로 양수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1일 때 이 함수값이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확실한 거니까 3을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3이 이런 데 있다.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냐면은 어디에서 얘가 3 밑으로 내려갈까. 그런 기준 정해주면 이런 지점 하나를 K라고 잡았을 때 K 플러스 1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는 거지. 1항부터 K항까지는 3인 거야. 3333이다가 요 라인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AN 똑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문제 유형이 예상이 되겠지. 근데 사실은 이 추론이 되게 쉬워.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거든. 왜 쉽냐면은 이게 3을 3번 더하면 이미 9대 버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3 더하기 나머지거나 3 더하기 3 더하기 나머지 이 두 개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 할 수가 있다. 그치? 그렇게 하면 나머지 추론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그치? 또 나머지 추론은 여기 노트북 한번 정리해볼게. 28번으로 볼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출 돌아보면서 계속 하고 있는 문제고 이번에 이거 28번 맞았으면은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줘. 이렇게. 아니 그 칭찬에 쓰다듬어. 이렇게. 되게 뿌듯하게 생각해야 돼. 예전에 못 맞췄던 문제 이제 맞출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못 맞췄다 하더라도 접근 방식을 들어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거든. 해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맞출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자. 우선 내가 철저하게 보라고 했던 거는 결국에 이 t에 대한 함수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다 식으로 표현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기회였어. 그거를 좀 잘 찾아가면 되거든. 여기 봐보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이렇게 잡고 나면 여기서 y는 2에 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잡아가지고 이 그래프가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 삼각형이야. 수원, 수투, 수원에서 특히 많이 나온 삼각형이고 뭐가 특징이냐면은 여기 직각 그 다음에 둘이 이렇게 빗변의 길을 갖다 놨을 때는 얘랑 합동인의 생각 바로 할 수 있어요. 빗변의 길이 똑같지. 그치? 그리고 여기 만약에 여기 x가 된다면은 여기 5 x 더하기 5가 90도인 거니까 90도 있으니까 5 더하기 x 90도 x면 또 여기 다 주고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길이까지 똑같으니까 합동이상이야. 얘는 수원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삼각형이다. 그리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근데 이 기하적인 특징을 파악을 했으면 그럼 그 상황에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P의 X좌표, P가 여기있지? Q가 여기 있어. P의 X좌표를 FT라고 둔다 했으니까 이렇게 FT 콤마 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은 Q는 문제에서 GT라고 했으니까 GT 콤마 뭐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합동이라 했어. 그치? 그러면 얘의 요 길이는 FT가 될 거야. 이만큼 FT니까 여기도 FT. 이분이 FT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FT면 GT면 여기는 GT 자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GT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써주면 P랑 Q에 대해서 각각 좌표를 잡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가장 먼저 신경 쓰라고 했던 거 있지. 이번 주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목요일이랑 토요일에 얘기했던 거. 뭐였냐면은 이 교점을 놓치지 않고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방정식 먼저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P를 비교 생각해보면 P는 마이너스 GT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GT. 얘는 FT를 대입을 하면 되지. 이게 Y는 2의 X 마이너스 A인 거니까 이 X자리에 FT를 대입을 해. 2의 FT 마이너스 A. 바로 이렇게 실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Q좌표는 Q는 여기에다가 GT를 그대로 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의 GT 하고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FT가 됩니다. 식으로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됩니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을 읽어보면 기울기가 T라는 말 있죠. OP의 기울기 T다.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T라고 하는 기울기는 FT분의 마이너스 GT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죠.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상황 이제 두 개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건데 식정리를 조금만 해주면 얘 여기다 대입할 수 있고 얘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해주면 이게 2의 GT 마이너스 A 분의 위에는 2의 FT 마이너스 A가 돼요. 이렇게 하고 이 식은 다시 한번 쓰면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니까 FT 빼기 GT 이런 형태가 나온 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정적분을 봐보면 2부터 5까지에 대해서 FT-GT 분해 하고 그 다음 위에는 FT의 즉 GT 이거를 계산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 FT 빼기 GT나 FT를 구체적인 식을 넣을 수 있어요. 그치? 이 FT 빼기 GT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지금 바로 대입할 수 있는 꼴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써보면 FT-GT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LNT인 거지. 여기다 쓰면 LNT 그냥 대입하면 돼요. 식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FT가 궁금해. FT 어디서 찾지? 좀 생각해보면 F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볼까? FT는 GT 더하기 LNT야. 그치? 근데 GT 더하기 LNT인데 이 GT가 마이너스 GT가 여기 보면 T 곱하기 FT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지. 이렇게 식이.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은 얘가 바로 써볼까? FT 플러스 하고 T 곱하기 FT 요게 LNT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FT를 묶고 1 플러스 T로 나눠주면은 여기서 FT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T, T 플러스 1분의 LNT다. 식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것이 됐어. 그치? 그러면 요게 그대로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식을 한번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FT 빼기 GT는 LN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하고 여기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깔고 곱하기 하고 뒤에 FT의 제곱은 얘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T 플러스 1분의 LNT의 제곱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부분적분을 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 괜찮지?
30번은 어렵다. 아니네. 이해하면서 해보고 있어. 너무 가까이 괜찮아. 이 30번 문제는 GX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네. 일단 확수함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X가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근데 극값의 합을 줬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는 4분의 7이다. 그 다음에 이 말을 읽어보면 어렵다고? 진아 괜찮아? 근데 극값에 대한 얘기를 줬으니까 먼저 한번 미분을 해볼게. 미분하면은 90% x라고 하는 거는 얘 한번 미분, 얘 한번 미분하고 성립을 곱하면 되지. 할 수는 있어. 또 얘 지금 써주면은 F 프라임 X 에다가 곱하기 2에 요거를 우리 곱의 형태로 봐야 부호변으로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빼기 두지 말고 묶어버리자. 묶어버리면 이쪽이 2의 2분의 fx 마이너스 2분의 f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은 그 상황에서 얘는 일단 양수니까 우리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fx가 3참수인데 미분을 한 거니까 이게 부호 변화가 한 번도 없거나 아니면 두 번이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2참수, 그렇지?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쪽은 2의 2분의 fx 빼기 2분의 1이면 우선은 요게 0인점 봐야 되겠지. 요게 ln 2분의 1이면 그렇게 생각해주면 fx는 거기다 곱하기 2 곱하기 ln 2분의 1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fx가 뭐일 때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기도 한번 표시를 해주면 fx 값이 마이너스 2 ln 1일 때 부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우선은 여기에서 이 gx 값이 문제를 잡아주면은 이 fx에다가 이 fx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 2ln을 대입해주면 이 gx 값이 요때 이 마이너스 2ln일 때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이거 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함수를 이렇게 식변형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다 쉬운 건 아니었지. 2차함수처럼 2차함수. 라지 x 제곱 빼기 x 이렇게 지금 보는 거. 파악됐어?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 2에 2분의 fx 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2차함수처럼 이렇게 하고 빼기 4분의 1. 그럼 여기 2분의 1이 대응되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 g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여기 요 값과 같지 않지? 그치? 근데 실제로 확인해보면 어차피 x는 실수 전체, 근데 2분의 fx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실수 전체지. 실수 전체인데 실수 전체에 대입시킨 거니까 당연히 이 2분의 1 값이 존재할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최소값인 게 확실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 g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극한을 한번 보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fx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오거든. 그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대. 하면은 요 값 자체가 gx가 0 마이너스 0이기 때문에 0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0을 향해 가겠지.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해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무한대로 가겠지. gx로 하는 게 f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이 개형을 한번 표현을 할 건데 문제에서 세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극소값인 걸 찾았어. 이 gx가 마이너스 4분의 1 때가 극소값인 걸 찾았거든. 근데 두 개의 극값을 더 갖는다 이렇게 했으면 극대수 한 번 더 갖고 무한대로 갖다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냐면은 얘가 이렇게 봤을 때 이 0을 향해서 가는데 처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근데 얘가 이렇게 0을 한번 정분선 가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무한대로 이런 지점들을 극값들을 이렇게 잡았다. 그치? 근데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하나 문제가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은 이런 거 4차함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서 생각해요. 4차함수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거 수트에서 많이 했던 상황인 거니까 한번 표현해보는데 여기다 상수함수를 연결시켜서 교점의 개수가 불음속이 되는 점 한번 파악해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전부 극값인 부분들이에요. 경계값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경계값을 봐봐. 문제에서 이제 g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로 할 때 불연속인 지점이 3개라 이렇게 되죠. 근데 애초에 극값이 3개라고 했지. 그러면 당연히 극값이 3개면 이런 상황도 3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표현을 한 번 더 했잖아. 똑같은 표현. 그러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극값이 3개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당연히 얘네들이 3번씩 나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여기 이 정분선 구조 때문에 여기다 극소극대가 전부 다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보잖아. 근데 이 부분들이 다 교점의 개수가 불소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여기 정분선이 하나 더 있고 정분선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4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3개라고 하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얘가 여기 겹쳐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잡을 수 있으면 오 소름 돋았어. 대답을 잘해줘. 이게 겹치면은 그러면 딱 3개가 되는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함수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찍고 올라간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기에서 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시겠지? 그러면 각각의 값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정해줄 거고 여기 지금 X축인 거니까 0이 되지. 근데 문제에서 3개의 근의 합이 3개의 극값의 합이 4분의 7이었으니까 여기 이 지점이 2가 된다는 걸 가르쳐 줬어. 이렇게 다 잡아줘.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조건을 써볼게. G4알파는 그러니까 여기 그럼 여기 알파는 뭐야? 얘가 알파고 여기 베타고 여기 감만 거지. 이렇게 다 잡아줘. 그럼 나와 있는 조건 써보면 G4알파는 그 다음에 G 감마는 베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알파 베타 감마 다 잡았으니까 다시 한번 표현하면 G1은 G2는 0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면 돼. 그치?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F값이 뭔지를 찾아줘야 돼. fx가 3차함수니까 fx를 찾아줘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F값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식을 한번 배우려고 2의 2분의 fx 에다가 곱하기 2의 2분의 fx 빼기 1 요게 0이 된다를 표현하면 되죠. 1 대표했을 때 0, 2 대표했을 때 0이 그치? 그러면은 이 fx 값은 뭐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이 fx가 요게 몇이 되면 되겠어? 얘네가 몇이 되면 0? 0? 그치? 0 되면은 0 되는 거 아시죠? 얘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의미 없고 이게 0이 돼야 돼요.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F 마이너스 1도 F1도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F2도 0이 돼야 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쌤 이해되죠?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왜 G 아 그러네. 내가 지금 식을 잘못 썼네. 어머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여요. 마이너스 1. 괜찮지? 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이거 F 마이너스 1은 0이고 F는 0이고 파악이 됐으니까 여기 밑에다 fx 함수를 그릴게. fx 함수를 그릴 건데 이 축을 이렇게 잡아서 생각을 해주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선을 한번 볼게. 여기 요 두 군데에서 미분계수가 지금 부호가 바뀌었지, 그렇지? 근데 여기 이 점은 아까 얘 때문에 바꾼 거야. 이거 때문에 극소지.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두 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두 번을 파악을 해볼 때 그게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니까 저 상황 그대로 이렇게 시켜줘.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좀 크게 포괄적으로 보고 엄밀하게 봐야 될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볼게. 우선 확실한 건 뭐냐면은 F-는 0인 거니까 여기 F는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F는 0을 했으니까 여기서 6인 이렇게. 근데 이 함수는 이 F'(x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얘 여기랑 여기에서 지금 얘 F도 변화가 바뀌었다.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어야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서 이분결선 0을 찍으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지. 여기 fx가 부호 변화가 F'(x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지점, 그러니까 극소극대가 생기는 지점이 여기서도 극소극대는 그렇지?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치다가 갔다가 여기 극대 찍고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루트가 돼. 여기랑 여기서 부호 변화가 있었잖아. 도함수. 그럼 걔는 여기랑 여기서도 부호 변화가 있어. 이걸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2에서 F축과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F는 0이었어. F랑 2는 0인 거 알겠는데 동시에 F2는 0이기도 하고 그치?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여기 X좌표 얼마겠어? 그림 조금 잘못했지만 얼마야? 비율관계 잘못했어. X좌표? 이게 1대2잖아. 1대2. 여기 0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여기 0 타고 올라가면은 결국에 뭐가 되냐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G0은 2라고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치? G0은 2 거면은 여기 GX에다 다시 하면 돼요. G0은 2면 원래 GX 함수에다 대입을 하는데 요거 여기다 대입해볼게. 대입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보자. 2에 2분의 F0에 그 다음에 제곱 빼기 2의 2분의 F0 요게 2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써주면 요게 xx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따라서 2의 2분의 F0는 이제 2라고 하는 걸 좀 바꿔할 수가 있어요. 이게 F0가 얼마인지 나오지. F0는 여기서 2ln이가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수 있어요. F0는 근데 원래 시계를 다시 한번 대입하면 fx는 여기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fx를 하는 거는 최고차의 수 k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거니까 여기다가 0 대입했을 때 2ln이다가 k가 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정답인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한 가지 찝찝한 부분이 있어.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뭐가 찝찝하냐면은 여기서의 부호 변화랑 사실 여기 fx 합성할 때 fx가 이렇게 됐는데 2ln이가 마이너스 2ln이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은 여기 걸리는데 세운다고. 그렇게 되면 그 값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안 되려 하면은 얘랑 막 겹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실제로 이렇게 써놓고 나서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2ln이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서 부호 변화 한 번 생긴 거고 여기서 부호 변화 두 번 생긴 걸 이렇게 좀 밝혔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하고 혹시 15분 나는 하고 싶다고 하면 가서 설명해 줄게. 안 하면은 지혜를 시작해. 뭐 하면 더 좋지. 하면 더 좋지. 그 정도로. 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배운 문제들 중에서는 가장 어렵다. 뭐 이런 게 없어. 엄청 어렵다는 거. 더러운 거야? 조금 불리했던 것 같아.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또 우리 전기 때 하고 있는 모의고사들 있잖아. 잘 풀어오고 이렇게 실무로 좀 많이 풀어보도록 할게. 아 기돌모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어. 기돌모는 거기서 써놨었는데 기돌모랑 네이클로버는 다음 달에 조금 주관읽기 노동이 떨어져서 이런